자, 3회 시험. 번호 불러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실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자꾸 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요. 실력만큼 지금 제대로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 적응하는 단계니까 3번밖에 안 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공부하면서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공부라는 건 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한 만큼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올라갑니다. 실력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모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한다.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요리를 하는 만큼 이렇게 맛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깨달음을 얻고 빡 뛰는 거야. 근데 이런 경험을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성적뿐만 아니라 해본 사람이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서 이런 경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영어 듣기? 선생님이 영어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영어 듣기 같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매일 듣는다고 해서 매일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리스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갑자기 귀가 트일 때가 있잖아. 물론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뛰어야죠. 그쵸? 그래서 슬럼프는 언제 와요, 항상? 슬럼프는 이때 와요, 이때. 이때 옵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을 하면은 뛰어오르는 거고, 슬럼프를 극복 못하면 여기서 제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나는 왜 해도 점수가 안 오르냐?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걸 한번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때까지 많으면 2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예요. 이게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공부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엄청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 시점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간고사 이후, 만약에 4월 말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이게 5월 1일로 만약에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야. 보이진 않지만. 이걸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장 성적이 안 올라가서 답답하고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좀 압박이 오고 하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준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정진하세요. 꾸준히. 알겠죠? 자, 번호 불러볼까요? 6번? 6번. 그 다음에 7번. 3번이라고 그랬어? 13번. 11번. 9번. 아이고. 잠깐만요. 9번, 11번, 12번, 또 14번이라고 그랬어? 16번, 17, 18, 19, 20. 앞에는 괜찮나요? 그 다음에 8번은 없네요. 8번 저번 시간에 문제 시험에 나왔던 거에서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내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냈던 문제도 학교 시험이었고 지금 이것도 학교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10번 문제 왜 질문 없어요? 10번 할 수 있어요? 네, 해줬죠. 근데 아까 태영이 잘 모르겠다고 그랬죠.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2개 보고 다른데 갖다 붙은 거 같아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해가 역수되는 거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역수된 건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믿도록 하고 15번은 질문이 안 나올 만한 문제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한번 가보죠. 6번 문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냈었던 문제죠. 숫자를 나눗셈을 할 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으로, 그러니까 치환을 해가지고 다항식의 나눗셈, 나머지 정리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데 저번에 연습했던 문제들은 다 단순한 문제들이었지만 이 문제는 어렵죠.
2의 백승을 보통 이제 2의 백승을 나누면은 여기가 이제 좀 치환했을 때 간단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13이라고 돼버리거든. 그럼 1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2의 백승을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게 A가 되고 2의 이번에 2016승을 13으로 나누었을 때 이때 나머지를 B라고 할 때 A, B의 값은 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숫자를 다항식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대로 해봅시다. 무엇을 X로 놓을래요? 2의 4승. 그렇죠. 이게 지금 2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고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16이기 때문에 2의 4승을 X로 놔보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이거는 X의 25승인 거네요. X의 25승을 X-3으로 나누었을 거고 그 다음에 QX에 나머지는 플러스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를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럼 A가 3의 25승이 되거든요?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근데 뭐가 문제죠? 근데 저게 너무 높. 그치, 얘는 13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될 수 있는 게 없어. 3의 25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큰 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거를 다시 13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13으로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돼? 또 뭐가 이상하게 나오고 반복돼서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이 중요한데 여기서 선생님이 13을 갖다가 이거를 X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X로 표현할 수가? 표현하기 힘들죠? 근데 아까 이거 3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힘들어진, 그러니까 X 16이랑 3 차이 나서 힘들어진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 숫자에 나와서 생각해보면 이거랑 1 차이 났었거든. 그래서 X로 놓으면은 뭐 X 플러스 1, X로 놓으면 X 마이너스 1 해서 1을 대입하게끔 그렇게 숫자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3 차이 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렸던 거야. 그러면 이걸 1 차이 나게끔, 2의 거듭제곱과 1 차이 나게끔 바꿔주고 싶어야 돼. 2의 거듭제곱과 1 차이 나게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봐요. X에다가 2배 하면 26, 3배 하면 39, 4배 하면 52, 5배 하면 얼마예요? 5배 하면 65네, 그치? 그러면은 5배에서 1 빼면 얼마니? 64. 64가 뭐죠? 2의 6승. 이거 가지고 이용을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의 100승은 어떻게 돼요? 2의 6승이 몇 개 들어가 있어? 16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2의 6승이 16개 들어가 있으니까 5x-1에 16개. 그 다음에 2의 4승 남죠? 2의 4승은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뭘로 나눴어? 13으로 나눴으니까 x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몫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R1이라고 할게요. R1 이렇게 하면 이때 나머지 어떻게 구할까? 나머지 정리의 기본? Q를 없앤다. X에다 뭐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이 R1이 되죠. 그러면 X 13이잖아. 13으로 나눈 게 나머지가 16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안 풀어봤으면. 근데 이제 풀어봤잖아요. 그쵸? 숫자를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풀 때 이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가 하나를 x로 취하면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1이나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차이가 더 벌어지면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 자체가 항상 1차에 나게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못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숫자가 3차에 나는 게 나오면 복잡해진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해서든 2의 거듭제곱과 1차에 나게끔 바꿔주면 된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2의 2016승
2의 6승이 몇 개 들어가요, 얘는? 300 몇 개요? 330. 2016은 2의 배수면서도 3의 배수잖아요. 다 들어간 네. 이해요. 그렇죠? 2의 배수면서도 3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다 들어가죠. 몇 개 들어가요? 336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13으로 나눴어. 여기 Q1, 예, Q2라고 할게요. 이거를 그러면 R2 이렇게 가죠. X에다 뭐 집어넣어요? 0 집어넣어요. R2는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러므로 나머지 B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3, B는 1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하면서 여기서 지금 몇 년? 4년? 여기로까지 이제 5년이죠. 5년 동안 이 문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춘 학생이 지금까지 한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 어려운 문제죠. 그 한 명이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네,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세하고였어. 이제 졸업했어요, 세하고 지금? 모르나? 세하고 졸업식 했나? 졸업해가지고 이 친구를 조교로 데리고 올까?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이 한 명이었는데 걔는 잘하긴 잘했어요. 근데 수학적 감각이 엄청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었어. 엄청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여러분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커리큘럼 겪고 있는 건데 숙제를 이렇게 내주고 다 시키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걔는 항상 와가지고 더 풀 거 좀 달라고 그랬었어요. 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줄 자료가 막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뭘 줘야 되지? 뭘 풀게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웠던 게 시험 때 약했어. 이런 모의 시험 걔가 80점대였거든. 80점 이상이었거든, 애들. 80점, 90점, 그리고 100점도 맞아본 적이 있거든, 모의 시험에서. 근데 시험 보면 2등급. 2등급이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의 평소 실력에 비하면. 그치.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은 반이었던 애인데 60점대 맞은 애가 있었어. 60점 정도 맞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시험 때 강한 스타일. 그래서 걔는 1등급 나와요, 수험에.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얘가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이게 뒤바뀌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1학년 때 그렇게 해가지고 2등급으로 끝냈어, 결국에는. 1등급을 못 맞고. 전체 등급이 2등급으로 끝나고, 그 60점 맞았던 애는 전체 등급 1등급으로 끝나고. 그 1학년 때는. 근데 얘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 때, 선생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때 내 실력 100% 발휘를 못 하잖아요? 내 실력에 예를 들어서 한 70%밖에 발휘를 못 해.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 실력을 150%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시험 때 약하더라도 그 약한 게 어쨌든 1등급은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 푼 친구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 자기 실력을 엄청 높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 때 약하더라도 등급 나오게. 얘가 시험 때 얼마나 약했냐면 1번 문제를 2번 연속 틀렸어요.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시험 때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1번 문제 틀렸는데 기말고사 또 1번 문제 틀렸어. 근데 1번 문제가 틀리기 쉬워요. 아니야. 1번 문제 틀리기 쉽지 않아. 이런 거 무슨 예를 들어서 중3 때 1번 문제가 이런 거죠. 막 루트 25의 제곱근은 막 5의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 말고. 헷갈리는 문제가 1번 문제 어쨌든 계속 이렇게 틀리지 않아야 될 때에서 틀려서 그런 정도로 멘탈이 약한 친구인데 어쨌든 갑자기 이 문제 푸니까 생각이 나네. X에 대한 방정식. 결국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네, 서울대 공대 갔어요. 1학년 때 2.5점 끝냈는데. 1학년 때 수학이 2등급이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세하고에서는 1점대 찍기가 어려워요. 이게 점수가 너무 잘하는 애들 많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 세하고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이 지역에서는 1등급대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전교 1등이다 그러면은 1.0
있을 수 있거든요. 1.0, 1.1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수학고에서는 1.0은 거의 있기가 힘들어요. 모든 과목을 다 1을 찍어야 되는데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하기가 힘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1 있을까? 어쨌든 엄청 잘하는 애가 있을 수는 있는데 힘들고 정규 10등 밖으로 넘어가면 2점대로 넘어갑니다. 등급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등급이. 그래서 등급 따기 어려워요. 자, 7번 문제 갈게요. 절대값이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 이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한대. 어떡하지? 자, 절대값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절대값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은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이 안에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루트 k랑 마이너스 루트 k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k가 양수야, 음수야? K가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야. 둘 다. 그러면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뭐 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았으면 어떡해요? 맞을 수 있죠.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 함수, 방정식, 부등식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 함수예요. 함수만 알면 방정식, 부등식은 따라오는 건데, 함수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좌표면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이걸 한 번에 그릴 것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요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와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4개의 점에서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는 K 기준. 그래프 개형이. K 기준으로 이제. 그쵸. x제곱 마이너스 k니까 봐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위로 생겼으면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달라질 게 없죠.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었을 때 4점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꼭 해볼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돼야 돼. k가 양수여야 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놨잖아요.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야지. 꺾어 올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k가 되겠죠. 여기 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k 값에 따라서 더 내려가서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가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었을 때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프가? 저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니? 그러니까 접할 때부터 저기 그러니까 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 그래야지 1, 2, 3, 4 4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이렇게 4개를 만들어주는 경계가 언제예요? 이제 접할 때. 네, 이렇게 접할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꼭지점. 여기 점을 지날 때, 여기 접할 때와 여기 점을 지날 때 그 사이에 있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접할 때를 볼게요. 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지금 꺾어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꺾어 올라갔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나와야겠지? 그래서 k 마이너스 x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몇 개의 실근? 중근을 가져야죠. 한 개. 그쵸? 그러면은 뭘 따져줘야 돼요? 중근 가지니까? 판별식. k는 0이다. 여기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는 4k 마이너스 11. 이놈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므로 k는 4분의 11. 아, 접할 때가 4분의 11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어딜 지나야 돼요? 루트 k, 0을 지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이 뭐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때 k는 얼마? K는 플러스 9가 돼야 되죠? 네, k는 9가 돼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에 k는
9.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k 값이 4분의 11과 그 다음에 9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4개의 실근에서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네. 원래는 저 x제곱 마이너스 k 그래프가 움직이는 건데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보기 편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이 직선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얘기 잘했어. 원래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이야. 이게 고정이고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꺾어 올라가는 거니까 이 2차 함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2차 함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리기가 힘드니까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이 반대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들어간 경우는 절대값 함수 따로 나머지 절대값이 안 들어간 함수 따로 해가지고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절대값 함수는 명백하게 따지면은 수학 하에서 절대값 함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절대값 함수를 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절대값 함수를 안 풀고 싶어.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k는 3 마이너스 x죠? 여기서 그래프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를 공식적으로 배운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변을 제곱을 해볼까요? 양변을 제곱을 하면 x 4승 마이너스 2k x제곱 플러스 k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x의 4승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9는요. 이게 뭐면 돼요? 서로 다른 내실근이 있으면 되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 안 되네요. 원래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선생님은 지금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만약에, 이 문제는 그럼 이렇게 못 푸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없었어. 보기차식으로 됐어. 그럼 이거 서로 다른 내식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두 개 해가지고 각각이 두 개 다가 양근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기차식이잖아. 그러면 x제곱을 t로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t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t에 대한 이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따지는 거야. 이게 뭐가 돼야 될까? 그게 x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t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요. 왜? t가 양수여야지 x제곱이 t니까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t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허근 갖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이게 보기차식이 될 줄 알고 지금 설명을 시작한 건데 보기차식에 대한 근의 분포 지금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 두 양근 가질 때 조건 뭐죠? 따지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그래프로 해결해야겠네요. 넘어가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보죠. 3차 방정식 x 3승 플러스 1은 0의 한혹은? 그러면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고 갑시다. 알파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Pn 얘기하고 있어요. Pn은 살짝 복잡한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n승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그런데 이 꼴이 지금 여기에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제곱이죠. 그래서 알파의 2n승까지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가해보면 P3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가해서 P3? P3 여기다가 3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알파 6승이네요. 알파 6승은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이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맞는 얘기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나는 P2, P4 이렇게 짝수 번째만 해서 P40까지 20개를 다 더하라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규칙 좀 찾아볼까요? P2는 얼마가 됩니까? 일단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이건 양수일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앞에는 1이겠네요. 그 다음에 알파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4는요. 1에다가 알파의 8승이니까 플러스 맞아요.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은요. 1에다가 6 집어넣으면 12승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더한다고 생각해보면 3에다가 이거 뭐예요? 알파 제곱만 0이잖아. 3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왜 없죠? 3개씩 짝지였어. 저건 세 번마다 반복이고 알파 6승 1이잖아요. 그쵸? 6승이 1이니까 여기에 2, 4, 6 하면 8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얘가 나오겠죠. 그쵸? P8 하면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8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알파의 16승이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반복이지. 그쵸? 그래서 30 몇 개가 있는 거야? 뭐야. 그러면은 지금 이게 총 20개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0개가 있으니까 3개씩 묶으면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죠? 그 2개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 뒤에서부터 3개씩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뒤에가 얼마 나와요? 이게 3씩 6개 있어요. 18이고 P2랑 P4를 더해봐요. 이거 2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2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1 나와요. 그러니까 이 2개 더하면 1 나와. 그래서 다 더하면 19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2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Pn의 켤레 복소수가 Pn 플러스 2가 되도록 하는 3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1부터 따져봐야 될까? 일단 우리 짝수 번째는 했잖아요. 짝수 번째에서 성립하는지 좀 볼까요? 짝수 번째 성립하는지 보면 그러니까 P2의 켤레 복소수가 P4가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에 켤레 하면은 봐봐. 1 마이너스 알파 바는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거 없어지면 양변의 알파를 곱해볼게요. 양변 알파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바는 알파의 3승이 맞냐? 따지는 건데 알파 3승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알파 곱하기 알파 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은 둘이 똑같네요. 그럼 맞네.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맞는 거네요. P2와 P4는 P2와 P4는 맞지. P6과 P8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P2일 때 돼. 그 다음에는 P8일 때도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P14일 때도 될 거고 짝수 번째만 이렇게 따졌을 때는 2, 8 그러니까 각각 짝수 번째 3개씩 묶었을 때 가장 앞에 있는 놈들은 되는 거야. 홀수 번째도 따져봐야 되나요? 그렇죠. 홀수 번째 해볼까요? P1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제곱. P3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0 되네요. 그 다음에 P5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P7은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뭘 따질 수 있냐면 여기는 요거랑 요거랑 편량 안 되죠. 얘는 실수니까. 뭘 따질 수 있어요? 요거 따져봐야지. 이거 다음 번째 얘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거의 켤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제곱과 같느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없어지고 알파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알파 바는 알파의 3승이 되니까 맞죠? 이것도 맞는 거야. 아, 홀수 번째는 이렇게 3개씩 묶었을 때 마지막 거에서 항상 성립을 하는구나. 그쵸? 그럼 따지고 보면은 6개를 하나로 묶으면은 6개 중에서 2개는 이거 성립한다는 거죠. 30까지 물어봤잖아. 30까지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0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 제곱해서 규식 따지는 문제. 저번에 진호 이거 드릴링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드릴링 학기 중에 줄게요. 그리고 드릴링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말고 이제 3월 이후에는 자기가 드릴링으로 뭐 풀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 드릴링 만들어 줄 테니까. 알겠죠? 오늘은 근해 분리 나갑니다. 드릴링. 근해 분리. 근데 저번에 드릴링 오답 쓴 사람이 3명밖에 없던데? 그 왜 그런 거죠? 11번 갑시다. 아, 이 문제는 이런 문제 틀리면은 이제 맞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여기서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 틀리게 됐는지 좀 봅시다. 자, 보니까는 굉장히 위에가 아름다운 꼴이고 밑에도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위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12에 x-2, x-5고 혹시라는 마음에 밑에다가 뭐 집어넣어 볼 거예요? 마이너스 1. 아, 나는 2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알겠어요. 마이너스 1도 되나요? 마이너스 1도 되네요. 그러면 쉬운 숫자부터 합시다. 마이너스 1을 싹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7, 10, 마이너스, 어이구. 그럼 여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시원하게 약분한 다음에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양의 정수가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1분의 12가 남았잖아요. x 플러스 1이 12의 약수이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12의 약수가 몇 개 있어요? 6개. 네, 6개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x는 뭐가 됩니까? 1 다 넘겨서 생각하면 되니까 0, 1, 2, 3, 5, 11 이렇게 돼서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야? 싹 다 넣으면 20? 22? 네. 22에서 답을 20이라고 딱 쓰면 틀리는 거죠. 왜, 어디서 틀렸어요? 이거 약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분할 때 조심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것들은 이제 숫자란 말이야. 그쵸?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x가 뭐면 안 되는 거야? x가 2여서는 안 돼요. x가 5여서도 안 되죠.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15.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x-2, x 플러스 3은 x-2, 뭐 qx 이렇게 돼가지고 약분. 그럼 qx는 x 플러스 3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뭐야? 이 x-2를 0으로 만들어준 x가 만약에 2가 들어간다면 이거 방정식 K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약분을 해버리면 Q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양변을 다항식을 약분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0이 될 때와 되지 않을 때. 이런 거와 마찬가지 논리로 뭐 조심해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또 항상 조심해야 돼.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수하지 않게.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거를 만약에 생각 못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이거 걸러낼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알겠죠? 이제부터는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수와 실력을 냉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 내가 틀린 거를 다 실수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알겠죠? 뭐 창피한 거 아니니까. 내 자신을 정확하게 좀 되짚어보고 진짜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한 거 빼고 내가 이거를 생각을 미처 못했어. 그럼 그게 실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시험 때도 똑같이 틀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12번 가죠. 12번 가시면 Z 플러스 오메가와 Z 오메가가 둘 다 실수래요. 둘 다 실수.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제 먼 길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먼 길 가는 거냐면 Z를 A 플러스 BI, 오메가를 C 플러스 DI로 놓고 A, B, C, D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먼 길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보자마자 뭐 생각나요? 그렇죠. 이거 보자마자 Z랑 오메가가 켤레구나. 이게 보였다면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았다면 이제 먼 길 가는 거죠. 이게 왜 켤레죠? 켤레라고 말하고 보니까 그치? 오메가 대신에 Z바 들어가면은 켤레끼리 더했을 때는 실수고 오메가 대신에 Z바 들어가면 켤레끼리 곱했을 때 실수잖아. 근데 그렇죠. 켤레가 아니어도 저게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없죠.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면 편하겠지? 두 개의 복소수를 더했는데 실수고 곱했는데도 실수다? 그러면 그 둘 간의 관계는 무조건 켤레예요. 왜 그럴까? 자, 일단 이게 켤레가 되려면은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증명한다,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자, Z를 만약에 그럼 내가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을 한다면 오메가는 뭐가 돼야 돼? 반드시 A 마이너스 B, 오메가 바가 아니죠. A 마이너스 BI가 돼야겠죠. 그래서 둘이 이 부분이 A 마이너스 B가 아니지. 아직 실수 부분은 모르죠. C 마이너스 BI가 돼야죠. 그러니까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반대해야 되는 거지. 이거 성립하려면. 근데 여기서 요게 실수가 된다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A 제곱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BI 들어가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BI거든요.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I에다가 곱하면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실수가 된다는 건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건데 그럼 B에 이게 0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B가 0일 수가 없죠. 얘는 허수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A랑 C랑 같다라는 거예요. A랑 C랑 같대. 그럼 뭐야? 실수분은 같고 허수분만 부호 반대잖아. 켤레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면 둘이 켤레일 수밖에 없나요? 물어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임의의 복소수 가지고 지금. 그쵸?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걸 바로 캐치했다면 이 12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안 그랬으면 이제 어렵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Z바의 제곱 이 결국에 뭐예요? Z의 켤레가 오메가니까 이거는 오메가 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오메가 제곱이 뭐로 나온 거예요? 2-i로 나온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오메가의 사승이 1 플러스 i 분의 a 플러스 bi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식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제곱하면 3-4i는 1 플러스 i 분의 a 플러스 bi니까 이거 두 개만 곱하면 되겠네. 3-4i 곱하기 1 플러스 i는 3에다가 마이너스 7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플러스 3i 7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7, b가 마이너스 1 곱하면 2번이 나오죠.
됐죠? 지울게요. 우리가 개념을 처음 배울 때나 그 진도 나갈 때에는 사실 복소수 부분이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내용도 많지 않고. 그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 까다롭게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13번. 13번과 14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졸린 사람 좀만 참아요. x-2, x-5까지 이렇게 곱해져 있고 분자가 1이에요. x-1분의 p1 플러스 x-2분의 p2 이런 식으로 해서 x-5분의 p5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2p1, p2, p3, p4, p5 어떻게 구하지? 일단 P1만 p1, p2, p3, p4, p5가 뭔가 개수도 아니고요. 그쵸? P1만 구하는 거 있을 p1만요? 어떻게 해요?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일단은 다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곱한다는 게 이거 통분하라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이 분모 이거를 네. 곱하면 이제 아, 이쪽으로 넘겨서. 네. 아, 이렇게 얘가 이거 넘어가서 곱해진다. 그러면 하나씩 약분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 빼고 0 되는 놈도 생기죠. 자기 빼고 0 되는 놈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P1에다가는 X, -1은 약분이 될 거니까 X-2, X-3, X-4, X-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2에다가는 X-1하고 X-2가 없겠죠? X-5 이렇게 되고 P3에는요? P4에는요? P5에는요? 자기 빼고 다 4개의 항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그 1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면은 P1만 남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1이 돼버리잖아요. 이거 다 쓸까?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X-4죠, 이제. P4는 X-4항이 없겠죠, 곱해보면. 얘는 X-5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P1을 구하고 싶어? P1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1, 1, 1 촤르륵 없어지죠. 얘만 남잖아. 이게 얼마예요, 지금? 1 집어넣으면 1, 2, 3, 4 분 플러스니까 P1이 얼마가 나와요? 24. 2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P2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얘만 남죠. 대신에 부호는 이제는 플러스 풀마마마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1, 1, 2, 3 넘어가면 6분의 1이 되죠. X에다 3 집어넣으면요. P3의 부호는 플러스겠죠. 풀풀마마니까. 그 다음에 2, 1, 1, 2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X에다 4 집어넣으면요. 이거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고 4 집어넣으면 3, 2,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P5를 구하고 싶어. X에다 5 집어넣으면 P5는 마이너스 2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거 구하라고 그랬어. 24로 통분해 볼까요? P1은 2개죠 지금. 나머지는 하나씩. 얘 얼마야? 마이너스 4. 얘는 얼마? 6. 얘는 얼마? 마이너스 4. 얘는 얼마? 플러스 1. 다 더하면 얼마예요? 24분의 1.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풀긴 풀었는데요. 이게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을까? 이게 2P1이어가지고 어차피 답에도 0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이걸 맞는지는 모르겠어. 선생님도 이렇게 풀었는데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한 번에 하면은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있는지 그런 값이 있는지. 근데 여기서 이 P1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이 P1으로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냥 P1, P2, P3, P4, P5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랬으면 저게
이상한 숫자가 있잖아요. 24분의 1이라는 뭔가 간단한 숫자가. 그러니까요. 그건 상관없잖아. 이거 다 더하면 어차피 0이니까. 그래 보기에도 0이 있잖아, 심지어. 헷갈리게? 이거 곱해가지고. 글쎄요, 이게 그냥 P1으로 하면 뭐가 문제되는 게 있나? 어쨌든 선생님이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뭐 딱히. 뭔가 저거를 이 P1으로 설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신이어서 그런가. 이게 만약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 이런 쪽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볼게요. 14번. 문제가 14번이고 배점이 제일 크고 n이 막 들어가 있어서 복잡해 보여서 그냥 스킵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다시 풀어보면 이 문제 정말 쉬운 문제죠. 그냥 나머지 정리의 기본만 지키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보통 세화여고나 서문여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볼 것도 없이 킬러 문제예요. 세화고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는 문제다. 이 정도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세화여고나 서문여고는 항상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이건 맞아요. 자, 정수 n과 다항식 fx를 서울고도 맞아요. 서울고도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가 어려운 문제다. 맞습니다. 자, f의 x 플러스 n을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f의 x 플러스 n을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n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이고 그랬으니까 몫이 있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f의 x 플러스 n 플러스 1을 x 플러스 n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을 거고요. q2x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2래요. 또 2네요. 이때 a랑 b의 값을 구하시오. 복잡해 보이지만 나머지 정리의 기본. 여기다가 뭐 하고 싶어야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싶어야죠. 그쵸?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f 마이너스 3이 2이고요. 자, 기본 x에다 뭐 집어넣고 싶어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이 2가 되죠. 끝났잖아요.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죠.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빼버리죠. 그럼 8 마이너스 2a가 0이 되니까 그러므로 a는 4, b는 얼마? b는 5? 5죠? 네. 그래서 A, B는 20.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 문제가 만약에 3.9점이고 한 14번이 아니라 4번 문제 배치되어 있다면 다 맞췄겠죠. 그래서 객관식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서술형 선생님 부분 점수를 후하게 줘도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문제도 어려웠어요. 한번 서술형 이따가 좀 쉬었다가 같이 풀어볼게요.